위클리 차이나입니다. 중국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땅은 넓고 사람은 많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중국 영화 시장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도대체 중국에는 극장이 몇 개쯤 있을까요? 상영관은 또 얼마나 될까요? 1년에 몇 명이 영화를 보고 있으며 시장 규모는 대한민국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일까요? 이성식 PD 모셨습니다. 이성 PD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중국 영화 시장, 야, 지금 요즘 일종의 세계탑 뉴스, 연예계에 관련된 뉴스는 중국 영화 시장이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데 실제 어느 정도인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 지난 명절 기간 한 달로 보지 않습니까? 몇 명 정도가 얼마만큼 지불을 하면서 영화를 봤습니까? 그 지난주 신화사 보도인데요. 음력설 기간 하면은 2월 17일이 음력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앞뒤 15일, 그러니까 한 달 동안 2월 한 달 동안 전체 통계가 박스 오피스가 100억 위안, 100억 위안이면 한화로 2조 원 정도 됩니다. 한 달 동안이 박스 오피스가 2조 원 정도 기록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화 보는데 중국인들이 2조 원을 지출했다 이렇게 나오는 네, 그렇습니다. 것이죠? 와, 그러면 이제 사람이 이렇게 몇 명 정도 가야 되는지는 뭐 숫자를 가늠하기도 어렵겠네요. 영화를 본 사람이 통계적으로 잡힙니까? 몇 명 정도 봤는지? 우리가 연간으로 봤을 때는요. 연간 그 관객 수가 12억 명 이렇게 통계하고 있습니다. 예, 12억 명이면 네. 이제 이 한 달 동안에는 실제로 이제 1억 명은 평균치고 실제로는 이제 명절 특수가 있으니까 뭐 1억 5천만에서 2억 명 정도까지 영화를 봤다. 야, 근데 산업으로 보면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지금 영화의 총 이렇게 이제 박스 오피스 규모가 얼마쯤 되느냐 이것도 한번 통계로 한번 잡아주시죠. 예, 연간 박스 오피스를 통계해 보면요, 500억 위안, 한화로 한 10조 원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 한국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한국은 지금 연간 관객 수가 한 1억 명 정도 통계되고 있거든요. 그럼 1억 명이고 중국은 지금 한 10억 명. 12억 명, 예, 12배 정도 차이인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인구는 28배니까 한국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영화는 더 많이 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비율로 따지면은 많다고 봐야죠. 예, 많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극장 같은 경우도 한번 우리가 따져 보겠습니다. 그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스크린이 한 몇 개 정도 되고 중국에는 몇 개 되는지 한번 비교 한번 해주시죠. 지금 통계를 보면요, 우리 한국 내 스크린 수는 한 3천 개 정도 되고요. 네. 예, 중국은 9만 개로 통계하고 있습니다. 9만 개라고 하면 이제 30배 정도 네, 그렇습니다. 되는 것인데 그러면은 오히려 한국의 외형과 중국의 외형은 비교했을 때 좀 숫자는 상대적으로 중국이 좀 덜 보지만 극장 수는 더 많다 뭐 이렇게 지금 볼 수가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물론 지금 우리 비율로 따지면은 아직까지 중국 관객 수와 대비 인구 수는 한국보다는 좀 낮은 편입니다. 또 다른 면에서 봤을 때는 그만큼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극장은 어쨌든 대규모 인프라의 측면에서 보면 중국은 네. 극장 수가 훨씬 많은데 한국은 극장 대비 이제 관객 수는 좀 더 많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 영화 산업도 지금 다 뭐 넷플릭스나 이런 것 때문에 소위 말하는 OTT 때문에 끝장이다라고 하는데 중국은 아직까지 이게 영화 시장이 괜찮습니까? 물론 똑같이 영향을 받겠죠. 예. 예, 인터넷 영향을 받는데요. 그래도 지금은 이 영화는 단순하게 뭐 재밌어서 본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하나의 문화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영화, 중국 영화 직접 비교하면서 흥행이 어떻게 됐는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1,000만 관객 이번에 이제 그 1,000만 명을 또 돌파했는데 명량 같은 경우에 1,760만, 극한 직업 1,626만, 신관계가 1,440만 관객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왕가 사는 남자도 이제 1,000만, 1,100만, 1,200만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실제로 가장 흥행한 영화가 무엇이었고 또 관객은 과연 몇 명이었는지 얘기 좀 해주실래요? 가장 대표적인 영화가 장르에 나온 그 나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습니다. 작년에 나왔습니다. 예, 나타 2. 예, 나타 2가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예. 그런데 이 애니메이션 영화가 역대 아시아 기록, 중국 기록, 세계 기록을 딱 얻었습니다. 예. 박스 오피스를 보면은 72억 위안, 한화로는 한 1.5조 원 정도 되고요. 영화 한 편이 1.5조 원을 벌었습니다. 관객 수로는 한 1.7억 명 정도 되고요. 중국 영화 역대 1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역대 영화 탑 5에 들어갔습니다. 와, 그러면은 중국인 1억 7천만 명이 이 영화를 봤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이야기입니다. 예. 대단하네요. 와, 한국은 1,000만 명만 넘어도 아니 뭐 초대박인데
1억 7천만 명 정도 됐다. 이게 어떤 영화였죠? 뭐 나타는 봉신년이 뭐 손오공하고 어찌 보면 친구입니다. 예. 그래서 이 나타가 흥행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 이 90대 노인부터 9살 어린이까지 다 알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예. 마치 손오공 하면은 남녀노소 물론하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타 이 영화 그 테마가 익숙했고요. 그리고 영화 그 수준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예, 그래서 애니메이션 3D 영화였는데요. 굉장히 재밌고 또 수준이 높았다. 그래서 뭐 아바타가 흥행하듯이 예. 나타가 중국 내에서 폭발적인 인기, 온 가족이 다 같이 보는 그런 문화를 만들었다 보면 됩니다. 그 내용은 어떤지 좀 기억나시면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뭐 나타는 봉신연희에서 나오는 알에서 나온 이런 하나의 그 요정 같은 예. 신입니다. 예. 예, 그래서 뭐 이 바다에 사는 용의 아들과 서로 결투를 하고 그러다가 또 아빠하고 갈등을 빚고 자살하고 다시 환생하고 그래서 다시 신이 됐다 뭐 이런 스토리입니다. 야, 그러면 이제 우리 보통 인간들이 갖고 있는 인생사를 압축적으로 해놓고 그것이 이제 중국인들 감성을 자극해서 1억 7천만 명이나 봤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자 이런 걸 보면 중국 영화 시장이 이제 굉장히 급속하게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배경은 우리가 뭘로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빠르게 성장할 수 있던 가장 중요한 배경은 우선 인구겠죠. 인구가 14억 명 있기 때문에 그만큼 방대한 관객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극장 인프라의 확장입니다. 9만 개의 이 극장이 있었다는 것은 한순간에 나타난 게 아니고요. 네.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 성장을 해서 9만 개의 그 극장이 이렇게 탄생한 거고요. 그리고 또 중국 정부가 국산 영화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래서 국산 영화의 비중이 지금은 한 84% 정도 된다고 통계하고 있습니다. 아, 중국 영화가 이제 자국에서 생산 그러니까 제작되는 영화가 이제 시장 점유율을 84% 정도 네, 그렇습니다. 차지한다는 거고. 예, 그리고 뭐 영화의 기술도 많이 성장을 했고요. 예, 뭐 자본이 많이 투자되니까 영화 뭐 한 편 찍는데 뭐 1억 불 이상 투자하게 되면은 10억 불을 바라보고 뭐 이런 도박 같은 하나의 이런 것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많은 영화들이 성공하면서 더 방대한 자본이 들어와서 더 큰 시장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14억 명의 인구가 뭐 아주 두터운 이제 그 시장이라고 봤을 때 전 세계 이제 경쟁사들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헐리우드가 주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중국은 벌써부터 10년만 지나봐라. 빠르면 2030년 정도 되더라도 세계 시장에서 찾기 드문 엄청난 이런 규모의 영화 산업이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전 세계에서 지금 다 몰려들어서 중국 영화와 손을 잡자 이렇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죠. 뭐 요즘 할리우드 영화도 보면요, 중국 시장을 인식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사실은 이 코로나 때 이미 세계 1위 시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길게 봐서는 2030년, 빠르면은 2027년 이쯤이면은 단일 국가로서는 최대 시장으로 부상이 됩니다. 그럼 미국 영화도 중국 내에서 방영하려면은 또 중국인들이 정서 그리고 중국의 정책 이런 것들을 신경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할리우드 영화 보면은 굉장히 중국에 대해 친화적인 그런 스토리가 많이 전개가 됩니다. 야, 문화 산업이 결국에는 이제 국가 간의 경쟁과 갈등 구조를 오히려 훨씬 더 좀 친숙하게 이렇게 만드는 효과까지 있다라는 이야기. 그러면 결국 대한민국이 지금부터 어떻게 해서 이 중국 영화 산업, 콘텐츠 산업에 진출해서 좀 뭔가 부가가치를 만들 것이냐라는 이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자, 본인도 지금 한국인의 피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태어나고 공부를 했지만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우리 이성 PD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 중국에서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컨텐츠 산업하면은 우리가 영화만 볼 것이 아니고요. 뭐 드라마도 있고, 그리고 뭐 K-팝, 네, 그리고 웹툰도 있겠죠. 물론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이 한국 컨텐츠가 중국에서 성장을 못하고 있지만, 지금 이 양국 간의 관계가 지금 화해 모드로 가고 있고, 과거로 돌아가자. 아, 옛날이야 이런 말이 있잖아요. 2016년 이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 시장을 개척하면은 엄청난 이런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우리가 물론 지금 이
컨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유행하고 하지만 과연 이것이 돈이 되려면은 그리고 단순하게 컨텐츠만 돈 되는 것이 아니라 컨텐츠에 파생되는 다른 산업이 돈이 되려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문화적인 그런 유대성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중국은 유대성도 있고 시장도 충분히 크고 그리고 지금 정치적인 무드도 상당히 우호적이기 때문에 뭐 저희 개인적인 뭐 예상이지만 아마 빠르면은 올해 하반기 뭐 늦어도 내년부터는 다시 봄이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류 한한령이 완전히 풀리고 한류 교류가 이제 훨씬 더 활성화되면 거기에 콘텐츠 산업이 자동으로 갈 것이다. 말 그대로 이제 큰 시장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지금 네, 우리 이성 그렇습니다. PD가 이제 전망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중국의 영화 시장이 이렇게 커진다라고 하는 그 현상을 보고 대한민국이 그 산업과 어떻게 조우를 하면서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께 드렸는데요. 하나하나 들어보면서 이런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 내 삶을 굉장히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다. 아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매주 이렇게 위클리 차이나에서 이성 PD가 준비 좀 잘 해 오셔서 이 방송 보시는 한 분 한 분의 시청자 여러분들께 꼭 좋은 정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클리 차이나 이성 PD였습니다.